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영신보감 정기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동의보감 내경편 1권에 나오는 선현의 격언 중에 있는 내용으로 이 손사막이라는 사람이 그 양생에 대해 글을 올린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도교적인 견지에서 우리의 삶을 보양하는 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전 시간에 그 정기편 7편의 혈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진기를 타고났으나 오욕 칠정에 의해 기가 상해서 병이 들게 된다는 것을 공부하셨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기운을 해치는 노여움, 잡념, 또 피폐해진 정신, 그리고 슬픔과 기쁨, 과도한 음식과 술 등이 극도로 균형을 잃으면 양생에 해롭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진인 양생명 운 노심 편상기 사다 태손신 신비 심이역 기약 병상인 물사비한극 당령 음식균 제3 방야치 제1 개신진. 이 문장을 보시면은요, 마치 그 시를 쓴 것처럼 오언율시의 형식을 취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성조도 종성을 니은 자로 맞춰서 신, 인, 균, 진 해서 운을 맞췄고요. 그리고 이 율시에는 반드시 두 번째 연인 합년과 세 번째 연인 그 경련을 대꾸로 해야 되는데, 요 합년이나 경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두련과 미련도 대꾸의 형식을 취한 그 오언율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문장입니다.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손진인 양생명 운죠. 손진인이 양생명에 이르길. 이 글은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보감 내경편 1권의 선현격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손진인은요, 성씨는 손씨이고 이름은 사막입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 막자는 이제 멀막자예요. 다분히 도가적인 성격을 풍기는 글자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사람으로 의학자입니다. 여기서 진인이라고 붙였는데요. 장자도 진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도가의 수행으로 그 신선술법으로 등선한 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가 도가로 도인이 된 사람은 진인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원근이라고 합니다. 이 손사막, 손진인은요, 중국 최초로 임상백과사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질병 예방 치료에 관한 처방을 거의 1만여 첩 정도 수집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서로는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30권의 저서를 해서 그 질병에 관한 논술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양생명을 보시면요. 기를 양자하고요. 날생이죠. 여기서는 생명을 되겠습니다. 그 삶을 기르는, 명자는 그 문체의 이름인데요. 이제 명심해서 읽어야 할 책 같은 경우에 이제 명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양생명이라 하면은 그 도가에서 그 불로장생을 위한 그 섭생 방법을 기록한 명문이 되겠습니다. 이 양생명의 글을 오언율시라 보고 이 첫 번째 연 수련부터 보시겠습니다. 노심 편상기 사다 태손신죠. 노자는요, 위에 그 노의 노자와 마음심자의 합자입니다. 이 노의 노자는요, 계집여변의 손우예요. 그래서 손으로 계집을 잡는다. 그래서 노예를 잡는 그런 모양입니다. 옛날 고대에는요, 이 노예가 그 노여움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예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이 마음심자를 넣은 것이 노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한 심자는요, 위에 달감,
달다 하는요, 달감에다가 아래는 비수비자, 수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 숟가락에 맛있는 단 것을 많이 올려놓는, 그래서 가득 이렇게 집어넣으려는 모습이 이제 심하다 해서 심할 심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노여움이 심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 편자는 이제 치우치다, 지나치다 하는 뜻인데요. 요것을 부사로 봐야 되느냐, 동사로 봐야 되느냐 좀 애매할 때는 이 문장이 이제 대꾸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노여움이 심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이런 대꾸고요. 이 편은 당연하게 이 태자와 대꾸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면 크게 정신을 훼손시킨다가 되기 때문에 이 태자는 부사로 해석했죠. 그래서 여기서 치우칠 편자를 부사로 해석하시면 쉽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여움이 심하면 크게 기를 상하게 한다. 예, 화를 많이 내면 기가 상한다는 거예요. 예, 지나치게 화를 내면은 기가 치우치게 되면서 기가 막히거나 기가 상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겠죠. 예, 쓸데없는 잡념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잡념이 많아지면 크게 정신을 훼손시킨다. 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골수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역시 균형감을 잃으면서 보편적인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죠. 예, 항상 중도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련 되겠습니다. 예, 신비, 심이역, 기약, 병상인. 정신이 피곤해지면, 예, 요즘 피폐해진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예,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예, 정신이 피곤해지면, 정신을 많이 써서 피곤한 것 의미도 있겠고요. 피폐해지다 하면은 요즘 패닉 상태라고 해서 이렇게 멍하게 되는, 예, 증상은 다르지만 뭐 원인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정신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쉽게 불임을 당하게 된다. 요 역자, 이게 바꿀 역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시울 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자는 불일력, 일력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이 너무 정신적으로 이제 시달리게 되면 그 자기 의지를 잃게 되죠. 그래서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정신이 마치 몸의 종이 된 것처럼, 그래서 몸의 불임을 당하게 된다는 식의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예, 골몰하다 보니까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고, 예, 기운이 이제 쇠약해지고 그런 거죠. 정신이 피폐해지면 마음이 쉽게 몸의 불임을 당하게 된다. 기약, 기운이 약해지면 병이 상인, 서로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병이 서로 이어져서 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앞문장에서는 요 가운데 있는 글자가 부사로 되었지만 여기서는 주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대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피곤해지면, 기운이 약해지면, 마음이 쉽게 불임을 받는다. 병이 서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이런 식이죠. 사람이 그 기가 약해지면 결국 병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것을 현대과학으로 설명하면은 그 생체 리듬이 깨진다, 뭐 이렇게 해서 병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와 이제 비슷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피자는요, 이 바깥에 있는 것이 병역자예요. 그래서 병과 관련된 것은 다 이 병역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음은 요 속에 있는 피, 예, 가죽 피죠. 예, 그래서 발음은 피로 읽고 이렇게 드러나는 병, 피곤할 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병이 바깥에 병역자가 들어있죠. 안에는 갑을병 병자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뜻은 병역에 있고 발음은 이 안에 병으로 읽습니다. 예, 합련입니다. 물사, 비환급, 당령, 음식균. 예. 네, 물자는 금지사죠.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러죠. 사자는요, 사역조 동사죠. 예. 비통함과 즐거움으로 하여금 극하게 하지 말라. 예. 동자가 A 불상, 낙이 부름이라는 말을 했죠. 예. 너무 슬퍼해도 상하게 할 정도로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도
음란할 정도로 하지 말아라. 이런 그래서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당령 음식균. 마땅히 영, 요 영자도요, 명령 영자인데, 사역 영자입니다.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시키다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사자와 영자는 대꾸가 되겠습니다. 마시고 먹는 것으로 하여금 균하게 하라. 골고루 적당히 먹어야 한다입니다. 마실 거나 먹을 것으로 하여금 골고루 적당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영자가 대꾸이고요. 비환, 음식, 극과 균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마지막 미련이죠. 제3 방야취, 제1개 신진, 제3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방, 막을 방이죠. 야취, 밤늦도록 취하게 술 마시는 것을 거듭거듭 밤늦도록 술 먹고 취하는 것을 예방하라. 막아라. 제1 개신진, 무엇보다도 제일 첫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신진, 새벽에 화내는 것을 경계해라. 그 새벽에 화내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죠. 하는 말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막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요. 몸도 깨끗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혀 운동 하시라고 했죠. 혀를 좌로 36번 돌려서 침을 만들어서 침으로 양치하듯이 입안을 닦고, 또 오른쪽으로 36번에서 양치하듯이 침을 삼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양생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음이나 과식, 과로, 과색 모두 다 경계 대상이죠. 그 지역 27번께에 그 산내 2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그 간상진하라고 해서 산 아래 뇌가 있는 형상입니다. 산이 위에 있어서 딱 멈춰 있고 아래로 이제 번개 뇌가 있어서 이제 움직이는 형상이에요. 위는 멈춰 있고 아래는 움직이는 형상. 이것을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위턱은 멈춰 있고 아래턱을 움직임으로써 이제 그 씹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턱이 그 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내 이과 하면은 이제 기른다는 의미의 개가 되겠는데요. 이 개사에 그 자신의 턱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길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하는 이제 만물을 기르고, 그죠? 성인은 이제 현인부터 만백성을 이제 기르듯이,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들은, 군자는, 자신의 입을 보고, 턱을 보고, 자기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이제 길러야 되는데, 공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 언어, 절, 음식 했습니다. 언어를 신중하게 하고, 음식을 절제해서 스스로 올바르게 길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조심하고 음식을 조절하다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 그 사소한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덕을 기르고 또 음식을 절제해서 몸을 보존해야 한다는 그 양생법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죠. 뭐 얼핏 듣기에 뭐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오래 사는 게 뭐 좋지만은 않은데요.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치매나 이제 중풍이 오면 정말 끝 아닙니까? 정말 인간의 그 존엄성이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삶의 질이 참 불행한 일이죠.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몸과 마음을 길러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으로는 여기 오늘 공부하신 대로 그 심하게 화를 내거나 쓸데없는 생각, 망상으로 그 정신을 피폐하게 하거나 밤늦도록 술을 마시거나 뭐 새벽에 화를 내는 등 모든 것을 좀 절제하고 산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양생 잘 하셔서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손진인 양생명 운. 손진인이 양생명에 이르길 노심편상기 사다 태손신. 노여움이 심하면 특히 기를 상하게 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훼손시킨다. 신피심이역 기약 병상인. 정신이 피폐해지면 마음이 쉽게 불임을 당하고 기운이 약해지면 병이 저절로 일어난다. 물사 비환극 당령 음식균. 비통함이나 즐거움으로 하여금 극하게 하지 말며 마땅히 음식으로 하여금 균등하게 해야 한다. 제3방야치 제1개신진. 거듭거듭 밤늦도록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첫째는 새벽에 화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